자, 교재 196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좀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의 파트가 크게 세 개가 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이 있죠. 자,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도 두 개가 나눠지죠. 신고하는 규정도 있고, 허가받는 규정도 있다. 그러면은 신고 규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죠.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 형벌이죠. 그죠?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에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구분해야 되는 게 요 부분에서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란다. 이거 구분해야 되죠. 자, 그럼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특례규에서 신고를 이제 하러 갑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를 하죠. 그죠? 여기에서는 취득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취득할 때. 그러면은 상속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상속으로 취득했다. 외국인 특례규에서 신고를 하죠. 증여로 취득했다. 이거 신고 안 하죠. 요거는 신고합니다. 그죠? 매매로 취득했다. 요거 신고해야 되고, 요거 신고해야 되죠. 그런데 매매로 취득했다. 요거 신고하러 가면은 이거 해라고 합니다. 이거 하러 가면 이거 해라 한다. 그럼 이거 했다. 요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외국인 특례규에서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았어요. 똑같은 시군구청장에게 또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되죠. 이거 하면 요거 안 받아도 된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 시군구청이 허가 받았어요. 똑같은 시군구청장에게 외국인 특례규에서 허가를 안 받아도 되죠.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요거는 해야 됩니다. 요거 조금 이따 별도로 하고. 자, 부동산 거래 신고의 제도에서는 원래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두 개가 나눠졌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공개사 있으면 기획공개사 신고를 합니다. 요 외국인 특례 규정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기획공개사 안 나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기획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획공개사가 허가받는 것은 허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 이 부분에서는 기획공개사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의 주 목적이 투기 방지라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이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두 개입니다. 물론 법에서 규정된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을 아직 달성을 다 못했죠.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전통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금인의 목적인 투기 방지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금인 안 받아도 되죠. 토지거래 허가 금인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금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 지어야 되죠. 농사 짓는다 하는 말을 액면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는다. 한마디로 농사 짓겠다. 농지를 농사 짓겠다 하는 말은 투기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농지증 안 받아도 되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안 해주겠죠. 그죠?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말은 투기의 대상으로 봅니까? 투기의 대상이 아닌 거로 봅니까? 아닌 거로 본다? 농지를 투기 안 하겠다 하는 말은 농사 짓겠다는 말이죠. 여기서 농사 짓겠다는 말이 나왔는데 또 농사 짓겠다 놓을 필요가 없죠. 그럼 농지증을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을 달성을 다 못했죠. 농지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문제가 올해는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전세나 임대차 가지고 투기 안 하죠. 그래서 이건 신고하는 거 아닌데 임대차 신고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원래는 매매나 공급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고한다. 임대차는 신고를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임대차도 지금은 신고하는 규정이 들어갔죠. 임대차 신고는 규정이 별도로 들어갔다. 그럼 임대차 먼저 보면은 임대차 신고하는 것은 그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그 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이에요.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거나 6천만 원 이상입니까? 초과입니까?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 차임이 얼마 이상일 때 30만 원 이상일 때 신고합니다. 그죠? 자, 신고하는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요. 계약을 갱신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증액이 없으면은 신고하는 게 아니다. 그죠? 신고하는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본다. 신고 며칠 이내 해야 돼요? 30일 이내. 그런데 여기서는 기업공개사 신고하는 의무는 없죠. 그죠?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물론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 기업공개사 신고에 대한 의무는 없다. 자, 임대차 할 때 임대차 신고하는 내용에 신고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굳이 외울 필요가 없고 감으로 잡으세요. 기본적으로 그 당사자 인적상 거래 당사자 인적상 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들어가죠. 연락처 같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상 예를 들어서 소재지, 종류, 면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임대차에 중요한 거 보증금이 얼마냐, 월 차임이 얼마냐, 계약 기간이 계약일이 언제냐,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이거는 계약 갱신할 때만 해당한다. 자, 그래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가 자, 전입 신고를 하면은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이가 이거예요. 전입 신고를 안 하는 것을 안 하면은 이거 어디가 임대차 됐다 얼마인가 이거 모르죠, 그죠? 그래서 원칙에 전입 신고를 하면은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를 안 해야 되죠. 또 임대사업자가 그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접수를 완료하게 되면은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이럴 때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럼 현실적으로 임대차 신고하는 것은 기업공개사 신고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물론 기업공개사 신고하는 의무는 없죠. 의무는 없지만 대리 신고할 수는 있어요. 누가 신고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는 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당사자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확정일자 받으러 가야 되죠. 확정일자 받으러 갈 때 뭐 가져가야 돼요? 계약서 원본 가져가야 되죠. 계약서 원본 가지고 가면은 그거 제출하면은 확정일자 받죠, 그죠?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지 기업공개사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래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를 합니다.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물론 여기서 부동산 등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뿐만이 아니고 어떤 법에서도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지위 전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에 신고하죠. 신고하는 기간은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원래 60일에서 30일로 바뀌죠. 그죠? 자, 신고하는 내용 원래 내용이 뭐냐면은 소개, 중매, 종가 이랬죠. 소개, 중매, 종가. 소재지, 지번 지목. 그다음에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기업공개사가 있으면은 기업공개사 인적상, 개설 등록에 관한 상, 매도인 매수인 인적상. 그럼 여기서는 임대차는 별도로 보시고 오로지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 체결할 때 공급계약이라는 게 부동산의 최초의 매매계약을 공급계약이라 하죠. 그러면은 매도인 매수인 한마디로 말해서 거래 당사자는 매도인 매수인밖에 없죠. 자, 인적상 개설 그다음에 종류 면적 종류라는 게 토지냐 건축물이냐 분양권이냐 입주권이냐 그다음에 면적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이 다르다. 여기서는 전부 다 실제 있는 그대로 신고합니다. 실제 면적으로 신고하죠. 그 다음에 가격, 물론 실제 거래 가격이에요. 자, 이게 공통적으로 신고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인인하고 법인하고 나눠집니다. 일반 개인이 신고를 할 때, 물론 주택만 해당합니다. 주택만 해당하는데 뭐 자금 조달 계획이다 이런 거 들어가죠. 자금 조달 계획이 들어간다면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런데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면은 투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택 가격이 얼마 이상이거나 6억 원 이상이거나 이거는 어떤 지역에도 상관없이 6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이다. 이런 거 아무 상관없고 그게 규제지역이 아니라면은 6억 원 이상일 때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자금 조달계획, 그럼 지급 방식, 입주계획 이런 거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라면은 이거하고 별도로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다시 보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투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이런 거 들어가는 것은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일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자, 그다음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얼마 이상일 때 6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규제 지역에 있을 때, 즉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입주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라면은 요거 들어가면서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럼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갈 때 자금 조달 계획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 신혼부부 결혼할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결혼할 사람이 들어간다. 거래 금액이 얼마입니다. 그럼 내 통장에 있는 거 얼마 씁니다. 그다음에 대출하는 거 얼마 씁니다. 은행에 대출하는 거 집에서 얼마 도와준다. 증여죠, 그죠? 증여 얼마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적으면 되는데 이게 투기과열지구라면은 내 통장에서 얼마 낸다거나 통장 사본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하고 자, 법인일 때는 기본적으로 법인에 관한 상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상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예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기본적인 개념만 보세요. 자, 법인이 주택을 투기하는 방법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법인 명의로 삽니다. 법인 명의로 사가지고 법인이 뭐 때문에 사느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출장 오면은 늘 호텔에서 재우는 것보다 여기 집을 하나 갖다 놓고 여기에서 늘 여기서 잔다 이러면은 업무용으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주택 투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만이지 입주권 분양권 가지고 우리 직원들 출장 오면 여기서 산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은 오로지 주택만 들어갑니다. 오로지 주택만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일반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은 현황에 관한 사항은 안 들어갑니다. 자, 또 하나가 자금 조달 계획, 취득 자금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매수인인 경우만 매도인이 투기를 하는 건 아니죠.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만 들어간다. 그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질문부터 할게요.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하죠. 자, 포상금을 지급했어요.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까? 국장에게 보고합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문제가 규정이 없는 게 지문에 나오면 이건 어렵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할 때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적는 내용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거래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로 옮긴 거예요.
그럼 신고서 들어갔다.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 적은 거니까 거래계약서 사본 첨부하는 거 아닙니다. 전자문서를 할 때 어떤 것을 첨부하거나 반납한다 할 때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리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주로 틀리게 한 문제로 주로 나왔어요. 대리신고할 때는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도입이 되었어요. 요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자계약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별도로 생각하지 말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한다는 말이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한 예입니다. 그럼 신고하는 방법에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게 전자문서로 신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했다.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신고 의무자 기본적으로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은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공동으로 신고한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은 누가 합니까? 제출은 절대 1인이 하는 거지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의미는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데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했을 때 한 명이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는 말은 한 명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거부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만 서명 날인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왜 둘 다 해야 되는데 한 명을 안 했느냐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유서 제출해야 된다. 공무원은 사유서 확인해야 된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은 거짓 신고 안 하죠.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한다는 말은 나머지 일방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죠. 나머지 일방 당사자는 서명 날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면은 개업공개사 신고를 합니다. 개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럼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했다면은 공동으로 신고를 합니다. 물론 제출은 1인이 하겠죠. 그럼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신고 의무가 없죠.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은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 제출한 신고서에 서명 날인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신고 의무자가 있는데 대리 신고할 수 있죠. 대리 신고한다.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지금은 법에서는 거래 당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위임을 받아야 됩니까? 1인의 위임을 받으면 됩니까? 신고서 제출하기로 한 그 사람의 위임을 받으면 되죠.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에게 위임을 받으면 되죠. 그럼 요거 두 개는 거래 당사자라 했는데 1인입니다.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신고할 수 있는데 대리신고할 때 절대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그랬죠. 절대 공동으로 위임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위임을 받았다. 위임장 첨부해야 되죠. 위임장에는 원래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인 경우는 어떤 경우도 인감증명서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 안 하죠. 인감도장 찍는 거 아니죠. 자필 서명을 기재합니다. 위임한 사람의 자필 서명을 기재하고 이 자필 서명 내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 그 다음에 물론 법인이라면은 법인은 중요한 거 아니고 한 번도 지문에 안 나왔어요. 법인이라면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 증명서 첨부합니다.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을 때는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대리신고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소속공개사가 중개업무를 했어요. 신고 의무자는 누굽니까? 기업공개사 신고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중개 업무를 한 소속 공개사가
위임을 받아서 대리신고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소속 공개사는 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다 안 한다. 물론 여기서 서명 날인은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 소속 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소속 공개사 업무를 했지만 신고하는 의무는 기업 공개사죠. 소속 공개사 의무가 없죠.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사람은 신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다. 위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서명 날인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또 신고서 제출하는 사람이 의무자가 제출하든지 대리인이 제출하든지 간에 자기 신분 증명서를 보여줘야 된다. 굉장히 오래전에 어떻게 났냐면은 신고서 제출하는 사람은 자기 신분 증명서를 시도지사에게 보여줘야 된다. 지금 신고는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해야죠. 신고관청해야 하는데 시도지사에게 보여줘야 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신고하는데 아까 원래 신고는 30일 내 신고하죠.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누가 작성해야 됩니까?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하죠.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거를 신고 의무자에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거 며칠 이내?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자, 근데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제공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공 안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은 30일 이내 매수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자, 신고를 했어요. 신고받은 시군구청장은 내용이 누락되면은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해라. 다른 자료를 제출해라. 다른 서류를 제출해라. 다른 조치를 이행해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과태료만 구분하면 되고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자, 내용이 적합하면은 신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자,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데 신고 필증 교부 받아가지고 등기하러 가지고죠. 원래 공문이 하는 게 며칠? 7일이죠.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틀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7일 이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면 등기 신청할 때 최고 7일 걸리죠. 그럼 매도인이 그 사이에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어떤 법에서든지 이걸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안 돼요. 원래는 지체 없이 즉시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즉시는 전부 다 지체 없이로 바뀌었죠. 그죠?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검인 신청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검인의 목적이 투기 방지라고 그랬어요. 투기는 매도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합니까? 매수인이 하죠.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누가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신고하고 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대신에 해제 등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보다 마찬가지로 며칠 이내? 30일 이내. 조심해야 되는 게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기업공개사 해야 되죠. 해제 신고는 기업공개사 의무는 아닙니다.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국가등이 있을 때는 국가등이 대신해서 할 수도 있고 기업공개사 대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해제 신고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거래 당사자의 의무가 있죠.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날인 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죠. 의무자는 서명 날인을 해야 돼요. 그럼 기업공개사에 해제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도 서명 날인하고 기업공개사도 서명 날인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있어요. 정정신청 변경신고. 자, 정정신청은 신고 필증이 잘못 기재됐을 때 정정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신고 필증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하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좀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신고할 수 있다. 그럼 변경신고하는 방법은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문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정신청, 공문이 잘못됐죠. 공문이 잘못됐다. 주로 공무원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정 신청서를 내면은 공무원은 발뺌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잘못 적은 신고 필증을 보여주면서 신고 필증에다가 바로 정정 신청하든지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자,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을 정정 신청할 수 있냐, 어느 것을 변경 신고할 수 있냐, 요거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데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분 면적 두 개 다 들어간다. 물론 여기에 지분 면적에 지분 비율도 들어갑니다. 지분이나 지분 비율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지분이 50%, 한 명이 지분이 50%다. 지분은 50%죠. 지분 비율은 1대1이죠. 뭐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개 다 들어가는 게 지분 면적.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공부라도 공부에 나오면은 정정, 공부에 안 나오면은 변경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살짝 꼬기로 어떤 질문을 냈냐면은 기업공개사의 주소 정정입니까 변경입니까? 주소는 공부에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할 때 기업공개사는 자기 주소가 중요합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중요합니까?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중요하지 기업공개사 주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기업공개사 주소는 정정도 변경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자, 정정, 변경. 공부에 나오면은 정정, 안 나오면은 변경 이러죠. 자, 근데 여기서 변경할 때 별도로 하나 봐야 되는 게 이거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공동매수인 경우에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이거는 변경이지만 추가도 안 되고 교체도 안 됩니다.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추가나 교체하려면 별도로 신고해야 돼요. 추가나 교체 들어가면 안 돼요. 제외되는 경우에 한다. 다수의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나 교체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은 국장이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신고관청이 체계를 구축 운영해서 검증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구축 운영하기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제로 검증하기로는 신고관청이 검증을 합니다. 신고관청이 검증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받았어요. 내용이 누락되면 보완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는 거 있죠. 그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조사는 신고관청이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가된 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할 수도 있다. 국장이 신고관청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이게 추가가 됐어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다 들어갔고 여기서는 별도로 봐야 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하는 것. 진짜 기본적으로 서식은 공제서법에서 서식을 하나만 보세요 하면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는 무조건 나옵니다. 서식을 하나만 더 보세요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서예요. 자, 신고서에서 틀리게 나올 수 있는 것만 보면은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서는 가격을 적을 때는 전부 다가 부가세를 빼고 적는다. 포함해서 적는다. 전부 다 부가세 빼고 적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포함해서 적는 게 딱 두 개죠. 공급계약. 최초 매매계약을 공급계약이라 하죠. 분양이에요. 그 다음에 전매계약. 분양간 입주권 전매계약. 요거 두 개는 부가세를 포함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를 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일 때 추가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 설치 비용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이다 이거 할 때도 부가세가 있으면은 요거 두 개는 부가세를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가세를 뺍니다. 자, 그 다음에 틀리게 나올 건 없는데 외국인이 거래 당사자일 때 국적처가 되죠. 외국인의 매수 용도도 기재합니다. 지문에는 용도를 기재라고 두 번 나왔지만 틀리게 나올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보면은 종전부동산은 우리 종전부동산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기에 노불량주택이 쫙 있습니다. 노불량주택이 쫙 있다. 이걸 쫙 밀어버리고 아파트가 새로 들어갑니다. 이거 주택법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비법에서 나오는 겁니까? 정비법에서 나오죠. 그러면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주택법에서는 분양권이라고 나오죠. 분양권이라고 정비법에서는 입주권이라 하죠. 그죠? 종전부동산은 주택법에서 나옵니까? 정비법에서 나옵니까? 정비법에서 나오죠.
결론적으로 종전부동산은 분양권일 때만 적습니까? 입주권일 때만 적습니까? 입주권일 때만 적는다. 그리고 원래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할 때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없어졌어요. 생략됐다 생각하세요. 총 가격이라 하는 말이 나오면은 합계죠. 총이란 말이 없으면은 각각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하고 4억짜리를 한꺼번에 같이 사고 팝니다. 합해서 7억에 샀죠. 그럼 3억짜리를 4억에 팔 수도 있고 4억짜리를 3억에 팔 수도 있죠. 7억에 사가지고 7억에 팔았죠. 3억짜리를 4억에 팔면 세금 내죠. 4억짜리를 3억에 팔았다 세금 안 내죠. 7억짜리를 7억에 팔았다 세금 안 내죠. 정부에서는 세금 받고 싶다 안 받고 싶다? 받고 싶다. 각각 적어라. 합계액을 적어라. 각각 적어라. 총이란 말이 안 나오면 각각 적습니다. 자, 면적 중요합니다. 면적은 이게 2개 다가 놓으면은 헷갈릴 거는 없습니다. 집 밖 건축물하고 그 밖의 건축물 2개 다가 놓으면은 틀리게 놓으면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놓으면은 더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하세요. 집 밖 건축물이에요. 집 밖 건축물은 한 동 전체를 사고 팝니까? 자기 집만 사고 팝니까? 자기 집만 사고 팔죠. 집 밖 건축물은 연면적이다, 전용면적이다. 집 밖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면적, 나머지는 연면적. 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자, 과태료 나오는데 과태료는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196페이지에 자, 2번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모두 골라라.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 신고하죠. 오피스텔 매매 계약. 오피스텔도 부동산 등 맞죠? 단독주택의 저당권 설정 계약. 단독주택도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런데 저당권은 대상이 안 되죠.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니까 저당권 안 됩니다. 자, 디귿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어떤 법에서도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들어가는 거 맞죠? 매매계약 맞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입주권이죠. 입주권 매매계약 신고하는 거 맞고.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이것도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른쪽에 3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은 투기 방지죠. 부동산 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 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2개죠. 그죠? 목적을 다 달성을 못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이번에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은 농지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가 면제된다. 농지증의 목적이 투기 방지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실거래가 신고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으니까 농지증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돼요. 3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받은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검인받은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별도로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검인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죠. 안 받아도 되죠. 그죠?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였다면은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건 맞죠?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외국인 특례기에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맞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어떤 법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 매매계약은 신고하는 대상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거래 계약의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원칙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죠. 문제가 되는 것은 3개월입니까? 30일입니까? 30일. 이런 숫자 조심하세요. 3개월, 30일. 같은 3일이니까 1에 넣으면 많이 헷갈립니다. 특별히 3개월이 아니고, 물론 60일이 아니다 하는 것도 중요하고 3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내죠. 이번에 매수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공공기관은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된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면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국가 등이 신고하지 단독으로 신고하지 공동으로 하는 것 아니다. 그죠? 자, 권리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이 아니죠. 그럼 특별자치도에서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시군구청이 아니라 행정시장, 행정시시장도 신고관청이에요. 자, 기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는 거래 당사자 또는 해당 기업공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 있죠?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기업공개사 신고한다? 그러면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죠. 그럼 기업공개사 신고를 안 하면은 거래 당사자는 신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래 신고 의무가 없죠. 기업공개사 신고 안 하면 거래 당사자가 내가 신고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고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하려는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세 서명 또는 날인해서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이 아니죠. 여기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이 아닌 신고관청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7번에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해서 신고할 사항 등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주택의 취득 목적,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과 임대 등 이용 계획을 규제 지역 여부,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면은 뭐 거래 금액이다, 뭐 투기 과열 지구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런 거 상관없이 신고를 합니다. 자, 신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단 신고하는 내용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법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직원들 뭐 복지로 주택을 하나 구입했다 해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법인의 대표자 동생이 그것에 거주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주택만이죠.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현황에서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규제 지역이다 아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법인은 신고하는 거예요. 이번에 개인이 투기 과열 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과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이거 맞죠? 그죠? 밑에 줄줄이 나와 있는 것을 한꺼번에 표현할 때는 입주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에 법인이 아닌 자가 일반 개인이죠.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토지 또는 상가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을 신고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지금 개인이 신고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이다, 입주 계획이다 등등은 주택만 들어가지 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토지는 안 들어갑니다. 오로지 주택만이에요. 3번 틀렸고 4번에 법인이 주택이 아닌 건축물 또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임원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주택만이다 이 말이에요.
투기과열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개인인 경우가 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소개 중매 종가 신고하죠. 요거 신고하고 끝이 나는데 만약에 그게 주택으로서 6억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금액에 상관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은 별도로 신고하는 거 있죠. 하지만 요거는 일반 당사자 국가 등일 때는 별도로 신고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 투기과열 6억 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은 자금 조달 계획, 지급 방식, 입주 계획을 신고하는데 그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라면은 요구하고 별도로 자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에 맞죠, 그죠?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입니다. 매수자는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맞고요. 자, 넘어가서 8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인 법인 갑 대표자 A입니다.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4인인 을 소유의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각과 을은 노원구청장에게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내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은 아니죠. 국가 등은 아니니까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 맞죠? 법인이라도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 맞아요.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신고원청에 신고한다. 내용이 맞네요. 이번에 갑법인의 등기 현황과 을이 갑법인의 임원인지 여부 및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지는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이죠. 국가 등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법인 현황에 관한 상 친족인지 아닌지 요게 들어가야 돼요. 3번에 갑법인은 이 아파트의 취득 목적, 임대 등에 관한 이용 계획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되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 및 지급 방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다 신고합니다. 이용 방법, 자금에 관한 내용 이거 해가지고 뭐 할 거냐 요거는 법인이라면 전부 다 신고를 해요. 다만 매수인인 경우만 신고합니까? 매도인인 경우만 신고합니까? 법인이 매수인인 경우. 4번에 을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A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한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등을 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을에게 제공해야 된다. 지금 자금조달 입주계획은 누가 작성해야 돼요? 매수인이 작성하죠. 매수인이 작성해서 신고 의무자에게 며칠 이내 제공해야 된다. 거래계약 체결로부터 25일 이내. 25일 이내 제공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안 줘도 되죠. 안 주고 30일 이내 자기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A가 제출하는 경우 A가 법인이죠. A는 법인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자금조달 계획의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오른쪽에 10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 대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즘은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틀린 것은 요즘은 주로 그렇게 나와요. 자, 1번에 거래 당사자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신고하는 거 대행할 수 있죠.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게 대리해서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 있다? 절대 안 되죠. 대리신고 전자문서는 절대 같이 놓으면 안 돼요. 자, 물론 여기에서는 거래 당사자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공동으로 위임을 받습니까? 일방의 위임을 받으면 됩니까? 일방이죠. 이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을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위임한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 범인은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맞고요. 인감증명서 첨부하는 거 아니죠. 그죠? 3번에 기업공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은 해당 기업공개사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존이 대행할 수 있다.
소속 공개사 대행할 수 있죠. 중개 보조는 할 수 없죠. 그죠? 고용인은 대리 신고할 수 있다 하면은 맞다 틀렸다. 틀렸죠. 고용인은 대리 신고할 수 없다 해도 틀렸죠. 그냥 소속 공개사항 할 수 있지 중개 보조는 할 수 없죠. 4번에 전자문서위에서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할 수 없다. 대행하는 것 전자문서로 절대 갖지 못합니다. 5번에 소속 공개사는 기업공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신분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면 족하고 기업공개사 위임장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에서는 이게 맞는 답으로 나왔습니까? 틀린 답으로 나왔습니까? 맞는 답으로 나왔죠.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법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 이야기하면은 문제 좀 보고 문제 지문을 좀 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한다, 국가 등이 한다. 그러면 일방 당사 위임을 받아야 되죠. 위임을 받았다, 위임장 첨부하죠, 그죠? 위임장 첨부합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있을 때는 기업공개사 신고하는 게 맞죠. 소속공개사 대리 신고할 수 있죠. 소속공개사 대리 신고하러 가면은 신고관청에서는 원래 뭐라 하겠습니까? 신고 의무자가 누구예요? 기업공개사 신고 의무자죠. 기업공개사 와야 되는데 왜 당신이 왔느냐?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내가 대리를 받았다. 아, 대리를 받았습니까? 바로 신고서 받겠습니까? 대리를 받은 증명서 보자 하겠습니까? 위임장 보자 그러겠죠. 그죠? 앞에 위임장을 첨부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위임장 첨부해야 된다는 게 생략되었다는 말이지 위임장 첨부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원래는 첨부를 해야 돼요. 근데 법에서는 소속 공개사 할 때는 위임장 첨부해라는 규정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들은 내면은 안 돼요. 그죠? 한마디로 위임장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누가 가더라도 대리신고할 때 위임장 첨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넘어가서 1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대행하는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투기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걸 신고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에서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에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명인방법을 가진 20개 집단 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가지고 투기 안 합니다. 투기 대상이 아니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해서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에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부동산 거래 신고서로 다 옮겨놨죠. 거래 계약서 첨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3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및 기준 시가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사항이다. 자, 이런 질문들이 요 지문에 한번 실제로 나온 거예요. 실제로 나온 건데 다른 지문에서도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 당사자는 공동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누가 신고합니까?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죠. 거래 당사자가 기준 시가가 얼마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신고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요거 자주 나와요. 요거만 별도로 한번 봅시다. 확인 설명서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 기억나십니까? 확인 설명서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을 뭐를 보고 적습니까? 시군 조례를 적는다 그죠? 그게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란에 있죠, 그죠? 그러면은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서에 들어가죠. 자, 확인 설명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게 확인 설명서죠. 확인 설명서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정보 공개한다 생각하세요.
대신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죠. 중개보수, 취득시 필요한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서에 있지만 정보 공개인 것은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 정보 공개할 때도 공법상 유형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자, 거래계약서에 공법상 유형자 및 거래 규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공부할 때 거래계약서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뭐죠? 교권인물이 개질하리라 공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들어가죠. 그죠?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은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거래 당사자 간의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은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어제 아래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학원에 와야 됩니다. 제가 학원에 수업 안 하는 날은 제 사무실에 갑니다. 학원에 수업하는 날은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집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직무 교육을 받았어요. 자격증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누가 전화가 왔는데 부산 안에 보면은 기장군이라고 있어요. 기장에 논이 있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사무소 옆에 있어요. 땅 주인도 부산에 있습니다. 아니, 기장에 살아요. 그런데 땅은 논은 포항에 있어요. 이걸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안 가고 부산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이래 물어보더라네요. 부산에서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죠? 그 땅에 가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논인데 밭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용도 변경을 안 하죠. 지목 변경이라 그래요. 이거 지목 변경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진흥구역입니다. 할 수 있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목 변경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질 변경하는 게 다른 법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만 그거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지목 변경할 때 뭐 하느냐면은 이거는 있죠. 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하는 게 일단은 지목 변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논으로 쓰는 거를 밭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공무원한테 가면은 변경한 거를 사진을 찍어 오래요. 지목 변경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지목 변경하고 서면서 서고 난 뒤에 사진을 찍어 오나요. 사실 법이 조금 잘못되죠. 그죠? 그런데 어떤 데 가면은 그 전에도 해줍니다. 서류가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없습니다. 사진 찍어 오고 신분증만 가지고 오면 돼요. 지목 변경할 때 돈 들죠. 그게 1638제곱미터인가 이래요. 한 어느 정도 돈이 들겠습니까? 한 필지입니다. 1,000원이에요. 필지당 1,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있을 때는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모르면 어찌하면 되냐면 소장님 오시면은 전화해 드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끝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거기 안 가도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 해줄 수 있느냐? 해주면 되죠. 그죠? 보수받으면 되죠. 등기부를 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아직 등기부를 뗄 단계는 아니에요. 등기부를 떼면은 발급받으면은 1,000원, 열람만 하면 700원. 열람만 하죠. 그죠? 그런데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죠. 정부 24에서 정부에서 하는 사이트 중에서 일사편리라고 있어요. 일사천리가 아니고 일사편리. 그거 들어가면은 공부에 나오는 거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와요.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것, 토지 대장에 나오는 것, 등기부에 나오는 것 다 나옵니다. 물론 등기부에 나오는 것은 등기부를 별도로 확인을 해야 돼요. 뭐 지목이 뭐다, 면적이 얼마다 이래나 등기부 거기에 보니까 소유자가 둘이 공동으로 돼 있어요. 공동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은
등기부 떼보고 이런 거 뭐죠? 이거 어떻게 하는가 물어보는 사람이 등기부 떼봐야 된다 이런 거 모르죠. 계약을 체결하면 한 명이 왔다. 한 명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큰일 나죠. 같이 와야 되죠. 그죠? 같이 와야, 꼭 같이 와야 됩니까? 꼭 같이 와야 됩니까? 한 명만 와야 됩니까? 한 명만 와도 되죠. 한 명만 오면 뭐 가지고 와야 돼요? 위임장 가지고 와야 되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된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부동산 매도할 때는 부동산 매도용이라고 인감증명서 별도로 발급받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뭐로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요. 땅주인이 기장에 있는데 포항에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대요. 자, 이런 거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농작물 수확기까지는 누구 겁니까? 농사 짓는 사람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이 땅에 농사 지은 지가 얼마가 되는데 내 거다 하고 주장하면은 문제가 산 사람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죠. 그 사람에게 이건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주인이 돌려달라 할 때는 언제든지 돌려준다. 매매하는 거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런 거 확약서 받아오는 게 그런 것까지 받아야 됩니까?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골치 아프죠. 이런 거 받아놓는 게 훨씬 좋죠. 그죠? 훨씬 좋아요. 거래계약서에 어떤 공법상 유용지와 및 거래 규제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 간에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거래계약서에 공법상 유용지와 및 거래 규제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소개, 중매, 종가, 공 이런 거 없죠. 요거 자주 나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 당사자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죠. 공무원이 자기보다 훨씬 잘 알죠. 자기는 모르고 공무원이 훨씬 잘 아는데 거래 당사자 간에 누구에게 겨우 알아가지고 공무원에게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 이런 게 있습니다. 신고할 이유가 없죠. 이거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 체결할 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자, 기본적으로 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우리 집 얼마에 팔아주세요. 이거죠. 우리 집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얼마에 팔아주세요. 거래 금액입니까? 예정 금액입니까? 예정 금액. 어린이 할만은 끝났어요. 교육공개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아싸 아까 우리 얼마 벌었고 예정 금액에 따른 중개보수 당사자 준수할 사항 들어갑니다. 우리 중개계약 체결할 때 우리 집 팔아달라 할 때 우리 집 마당에는 법에 뭐가 걸려가지고 우리 마당에서 뭐 못합니다. 이런 거 안 하죠. 예, 그게 실제로 중개계약에서 답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자, 요거 세 개는 공법상 유용자 및 거래 규제 안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서 정보 공개할 때는 들어갑니다. 요거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별도로 하나 좀 봐두세요. 그래서 11번에 3번 다시 보시면은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규제에 관한 사항은 그리고 기준시가는 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이다? 아니죠. 거래 당사자 잘 모르는데 신고해야 된다? 말이야 맞죠? 4번에 지방공급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죠. 누가 신고합니까?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기업공개사의 부동산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지만 중개보조원은 할 수가 없다. 그죠? 자, 12번에 기억 한번 볼게요. 신고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 발급해야 된다. 신고 필증 발급받아가지고 등기하러 가죠. 7일 이내 발급해야 된다면은 등기 신청할 때 최고 7일 걸리죠. 그 사이에 매도인이 이중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러 가는 서류는 절대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옵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1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와 관련된 설명보다 틀린 것은 자, 기본적으로 해제 등 신고 기업공개사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가 없죠. 그죠? 자, 1번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중개거래인 경우는 기업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아니죠. 해제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고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그 부동산 거래 신고한 기업공개사가 할 수 있지.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예요. 이번에 틀리죠. 3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는 날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가 해제 신고예요. 그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도로 해제 신고서 제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4번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발급입니다. 해제 등의 신고 거부로 단독으로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왜 이래 엄격하게 하느냐면은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에 부당하는 거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 금쟁이로 들어갔죠. 여기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하는 법률에서도 금쟁이로 들어갔어요. 더 구체적으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신고했다. 또 해제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했다. 금쟁이로 들어가고 이게 포상금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방지하기 해가지고 해제 신고한 것은 실제로 해제가 됐는지 꼼꼼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방금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보면은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거 사이트에 누르면은 실제로 아파트 명만 지역하고 나오면은 실제로 계약이 언제 됐는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뜹니다. 오늘 신고하면 내일 뜹니다. 전세나 임대차 신고도 내일 되면은 뜹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해제 신고된 거는 분홍색인가 색깔을 넣어가지고 뜹니다. 해제 신고를 실제로 계약을 체결 안 해놓고 신고했죠. 나중에 해제 신고 거짓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제 신고하는 사유서를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뭐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른쪽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요거는 잠시 실어가 볼게요.